결국은 모든 일에 이제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요. 과연 누가 이 보수 대통합의 깃발을 힘차게 들어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원책 공화주의를 때리더니 이제 와서 공화주의를 주장했던 이 김무성 의원, 김무성의 칼 들이대서는 안 돼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오해할까 걱정이다. 홍준표를 정조준하는 것일까요? 상황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적쇄신 뭐 칼자루 쥐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부탁드리면서 지금 저 보시는 대로 홍준표 쳐내고 김무성을 살린다는 건지 전원책 당 거물 교통정리를 과연 어떻게 해나갈지가 궁금합니다. 좀 더 내공 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큰 정치위에 책임지는 모습 권유. 이건 이제 홍준표 대표고. 김무성 의원은 대선 주자급 당의 중요한 재산 함부로 칼 들이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홍준표, 김무성 개인적 친분이 있는데 친소관계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 그 앞에 이명박 정부, 우리 보수, 이른바 보수 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9년의 그 기간에 누구나 조금씩은 다 책임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박이든 친박이든 친이든 혹은 반이든 간에 누구나 조금씩은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 책임을 이제 와서 다 하나하나씩 현명히 들여다보듯이 보고 밝히고 해서 묻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목을 치려는 것, 그것이 쇄신이라고 하면 그런 쇄신은 저는 안 할 겁니다. 목을 치려는 것보다는 바깥에 정말 비바람 맞으면서 자란 들꽃 같은 분들을 앞으로 많이 모시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 조광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바른미래당의 이 손학규 그 대표님께서 좀 섭섭해 하시겠죠. 저도 그 손학규 대표는 잘 압니다. 정말 존경하고. 근데 그런 어른을 제가 그 한마디 전화도 없이 제가 무슨, 그리고 일개 조광위원이 무슨 통합전대를 주장을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이 절박한 때 보수가 분열되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내가 그 조광위원으로서 제 개인의 뜻을 천명한 것인데, 마치 앞으로 조광위가 보수 단일 대우를 위해서 이 뭐 밖에 있는 의원들, 보수 성향의 국회의원들, 특히 바른미래당이 되겠죠. 이분들을 위해서 이쪽에 자리를 비워놓는다. 뭐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자, 지난 4일입니다.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이 공화주의 말하는 사람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는 김무성 등 대선 주자급에 함부로 칼을 들이대선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말을 바꾼 것인지, 그리고 홍준표 좀 더 내공을 쌓는 게 좋지 않을까, 바로 복귀하는 게 정치 이력에 좋은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또 지난 3일에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고 뭔가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은 같은데, 이거 누가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을까요? 차명진 의원님? 매도 먼저 맞아야 되는데. 아, 그래요? 제가 볼 땐 이래요. 그 전원책 그 변호사가 분명히 자기는 소 키우는 사람이지 소 잡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들어오자마자 소를 잡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말로서 사실은 뭐 홍준표 날리고 김무성 날리고 막 날렸어요. 본인이 뭐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뱉어놓은 말인데. 상당한 상처를 줘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바로 소 잡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말을 많이 하셨어요. 들어와서. 실제 이 조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홍보하는 사람은 혹시 또 모를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쇄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적 쇄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원책 변호사 하시는 거 보거나 김병준 위원장 하시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전 당이 사실은 본인들이 해야 될 거를 하청 주고 또 재하청 줘버렸단 말이에요. 아, 하청.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저분들은 당을 못 고쳐요. 실제 당은 당 안에서 있는 사람들, 당원들. 하청 준 게 본청업체 아니에요, 그러면? 본청업체가 한국당이고. 그렇지요. 예, 그 본인들이 사실은 이제 저질러 놓고. 예, 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못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돌고 돌아서 예, 우리 당원들이 이제 당을 혁신하는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첫 전당대회를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당은 확실히 거듭날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아무래도 이제 시점상의 애매모함도 좀 있죠. 조강특위를 힘있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별로 없다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저는 우선 처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방금 우리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을 많이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조강특위의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한테 구심이 있어야 된다. 구심점. 리더십과 권위를 인정받는 것. 즉 내가 우선 먼저 살아야만 이게 그 다음에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그런 그런 이제 감각적인 동물적 감각을 이제 배우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쇄신은 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이 대선 주자급의 칼을 들이대면 안 된다, 오해할까 걱정이다 이 말에서 그 오해가 무슨 오해를 말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전원책 이 위원장이 생각하는 오해할까 걱정이라고 하는 것에 그 공문에서 오해가 생긴다 그 말씀이죠. 예, 오해의 본질을 저는 조금 알고 싶고 이 말은 오히려 또 잘못 듣게 되면 전원책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당에서 어떤 특정하게 아주 좀 높게 대선급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또 잘못 오해될 수도 있어서 하시고 싶은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위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뱉어놓고 방송할 땐 편집이 되는데 수습을 안 해가지고 많은 언론 앞에서 그냥 뱉어놓으면은 그렇죠.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거 없던 걸로 해주세요. 안 되거든요. 수습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무성, 홍준표 다 벌써 그냥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방송을 몇 번 봤는데 양쪽에다가 엄청난 얘기를 많이 그동안 과거에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 또 예전 거하고 많이 달라서 그 오해라고 하는 걸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똑같지 뭐 예전에 똑같지 뭐.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김무성 의원하고 전원책 변호사는 잘 아는 사이라 그럽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도 본인도 가깝다는 걸 인정했는데 그러한 친소 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면서 저는 이번에 관점 포인트는 뭐냐면 전원책 변호사하고 유시민 전 장관이 보수 진보 논객으로서 이번에 둘 다 정치 속으로 뛰어들게 됐어요. 유시민 전 장관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이번에 맡게 돼서 둘 다 어떻게 동시에 정치 속으로 뛰어들게 됐는데 두 사람 다 레토릭에는 굉장히 이론에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데 무대 위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된다는 걸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본인이 보면 뭐 공화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아느니 모르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씩 서둘러서 양무석 보사님.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에 아노미 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칼춤 추랬더니 말춤만 추고 있다. 이렇게 찍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의 그 현실적 한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 한계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대선 주자급 치면 바로 그 새로운 당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자릿수 이상의 국회의원을 치면 그들과 대선 주자가 합쳐서 칼맞은 피해자 모임 정당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대한애국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칼맞은 피해자 모임 정당 이렇게 보수 진영이 네 쪼가리로 지금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급이나 두 자릿수를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춤 추라고 자격을 불러왔는데 말춤만 추고 있는 현실이 착한 현실이고 저 현실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백약이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요.
결코 한국당에서 전원책 변호사를 칼춤추라고 불러온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칼춤이 아니고 정말 정제되고 또 절제된 그런 한 번의 그 칼을 할 수 있는 정말 단단한 칼을 분명히 줬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권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의 말씀에 앞서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그 칼날이 날선 칼날입니다. 결코 무딘 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번에 있는 그 기회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이 보수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일 겁니다. 결국 쓴소리하고 단소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줄이고 정말 행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공정한 칼을 한번 정말 한 번에 어떤 그 결과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여러분 보시고 계신데요. 경찰은 고향 저유소 이 화재 사고 이거를 지금 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을 긴급 체포했다. 이게 방화는 아니고 실화 혐의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일부러 저지른 건 아니고 아마 뭐 담배불이나 뭐 이런 것으로 우발적으로 지금 된 것 같다는 얘기인데 와 그렇다면 정말 하더라도 이게 저는 국가 주요 시설에는 함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그게 것이죠. 안 되는- 큰일 나는 것이죠. 저기에서 어떻게 저런 관리가 해서 실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었게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조사가 돼 봐야 될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경찰 발표로는 고향 저유소 화재 관련 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을 긴급 체포했다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또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고요. 말 얘기가 나왔는데 이해찬 대표는 참 꿈이 많고 꿈도 큰 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 세상이 또 시끄럽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 표양 발언, 이거 조공외교다 이렇게 야당에서 반발하니까 민주당은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평양 발언에 발끈한 보수 야당, 지난 5일에 평양 남북 정치인 모임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제가 살아있는 한 정권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어요. 남북 간의 종전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보법을 논의해야 됩니다. 라고 이것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김병준 위원장, 북한에서 국보법 폐지 발언이라니 상사에 보고하듯 하나? 김성태 원내대표, 보수 괴멸에만 혈안이 돼 북한과 찰떡공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속 좁은 이해찬, 보수야당과 싸움, 남남 갈등 시작인가? 하태경 의원, 북한 입장에서 재수없고 불경스러운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 수준의 의견일 뿐, 야당은 구시대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은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그렇게 당을 아주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걸 실천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은 법률이나 제도는 개선을 하고 또 그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 반드시 실천시켜 나가도록 하자. 그리고 앞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포함해서 그 남북 간 국회회담을 열어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자. 네, 이건 양쪽에서 두 분 정도씩만 얘기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차명진 의원님. 예. 토사토패인데요. 예. 아무리 미워도 자유한국당은 민주당하고 같은 편이고 또 중요한 국가 문제를 자유한국당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그야말로 우리의 사실 현재까지는 적인 저쪽에 그 노동당 공산당 쪽하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토끼를 죽이면 결국 그 여우는 나머지 토끼도 잡아먹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저는 뭐 지금 표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정권을 뭐 이렇게 뺏기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정권을 뺏김으로 인하여 관계가 분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자기 반성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부드러운 이야기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가는 길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또 그동안에 어떤 이어져 오지 못했던 데 대한 어떤 안쓰러운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밝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호도 군장. 예. 거기가 허심탄회하게 이게. 그 노무현 정부 때를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당시에 국가보안법 개정과 폐지를 추진하다가 예. 사실 좀 역풍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만은 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민주당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노희 변호사님?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맥락 파악을 예. 조금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잘못된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도 말씀. 저는 헌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당이 지속적으로 본인이 평생 해먹는 그런 독재 국가가 아닙니다. 예. 남북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취임한 직후에 남북 관계의 전면적 재정상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북한이 천안함 폭침, 박광자 씨에 대한 피격이 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공당의 대표의 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건 국민이 선택한다는 건 변화가 없으니까요. 오늘도 아주 치열하게 평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